그리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D램을 예를 들자면 뭐 집적도도 아주 좋고 속도도 빠른 편인데 D램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를 만족 못하고요. V랜드 같은 메모리를 예를 들자면 집적도도 뭐 3D 스택으로 아주 좋고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이는 또 속도는 느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 메모리 디바이스를 쓰다 보면 결국 데이터 처리의 병력 형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또한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 전력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메모리들을 이머징 메모리라고 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을 달성한다면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병력 형상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저전력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이머징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M램, 마그네틱 램인 M램, 페로 일렉트릭 램인 FRAM, 그리고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, 또 RE램, 레지스티브 램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M램이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보고 싶고요. 그래서 각각의 램들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좀 말해 보고자 합니다. M램을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디바이스인지 알려면 마그네틱 자화 성질을 자화 방향을 이용하는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는 원 트랜지스터 월 MTJ, 그러니까 마그네틱 터널 정션이고,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개의 자화층이 있고 하나의 배리어가 있습니다. 자화층 한쪽은 고정층, 한쪽은 자유층이라고 하는데, 이게 뭔 말이냐면 고정층에서는 이 자화 방향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로 표시하겠습니다. 자유층에서는 뭐 하나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자화 방향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자유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층 자화 방향에 따라서 통과되는 스핀 전자의 방향도 같다면 통과하는 거고 다르다면 반사하게 됩니다. 따라서 고정층이랑 자유층의 자화 방향이 같다면 이 방향에 맞는 스핀 전자는 통과하고, 그리고 자유층이 또 자화 방향이 변해서 고정층과 자유층의 방향이 반대라면 전자가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반사된다든지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잘 통과할 때는 R이 제일 낮은 거고, 그러니까 이 고정층이랑 자유층의 좌방이 같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. 이 좌방이 반대라면 R이 저항이 제일 높을 때일 것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자유층의 좌방향을 컨트롤함으로써 이게 곧 쓰기 동작이 될 테고,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저항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TMR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. 이게 마그네틱 레이쇼, 이 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. R을 H 빼기 R을 곱하기 100이겠죠. 이렇게 됐고, 이 값이 커야 더 추후 이 데이터, 이 시그널을 읽는데 더 디바이스가 쉽게 읽을 것입니다. 마치 D램에서는 캐패시터의 스토리지 패드의 스토리지 폴리의 캐패시턴스가 커야 차지가 많이 저장되고 이를 읽기가 더 쉬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MTJ가 있고 결국엔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비트라인이 있겠죠. 기존 M램, 컨벤셔널 M램에서는 여기서 이 고정 자유층에 자반전 시켜주는 걸 자기장으로 해줍니다. 자기장은 어떤 건가요? 이 외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인 건데, 이 외부 도선 때문에 결국 이 컨벤셔널 M램은 집적도가 높이가 매우 힘듭니다. 집적도를 높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. 또한 그러다 보면은 옆 MTJ도 결국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없애고, 그래서 이 자유층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M램의 특성이 벽화이 되는데, 그 다음 나온 M램이 STT M램입니다.
스핀 트랜스퍼 토크 엠램이고, 어떤 방식이냐면 스핀 전자를 이 MTJ에다 바로 주입해주는 컨셉입니다. 그래서 이 외부 전선이 필요 없어져서 집적도도 더 좋아지고, 이렇게 인접한 셀들끼리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 원인은 이 원리는 비슷하고요. 스핀 트랜스퍼 토크는 이 스핀 전자가 이 자유층의 좌우 방향을 바꿔주는데, 그 바꿔주는 이유가 스핀 전자의 스핀 가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기는 토크가 이 자유층의 자성 좌우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M램이 논 볼라틸 메모리이고, 그리고 또 속도도 빠릅니다. 근데 이제 집적도도 좋아졌으니까 더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, 결국 이 MTJ, 이 STT M램도 결국 슈링크 되다 보면은 이 MTJ 성능 나타내기가 또 힘들어집니다. 예를 들면은 이 MTJ가 작아지면 이 논 볼라틸리티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테고,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MTJ 자체의 재료, 이 자물질이라든지 베리어 재료 연구도 좀 있었고, 애초에 이 작아졌을 때 어떻게 작게 잘 만드냐, 그리고 이 작아졌을 때 생기는 이 TMR 수치들을 얼마나 잘 센싱하는 이 회로도 어떻게 잘 만드냐도 관건이었습니다. 또한 보신 것처럼 리드와 라이트가 다 같은 경로로 일어나게 됩니다.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자유층과 고정층이, 이게 고정층이라고 자유층이라고 할게요. 자유층이랑 고정층이 시그널이 반대일 때 보시면은 이때 리드 할 때 전류 방향은 이쪽이고, 라이트 할 때 전류 방향은 이쪽입니다. 라이트, 리드. 근데 이때 리드가 라이트 전류보다 더 크게 되다면 거꾸로 다시 이 리드 전류 때문에 좌방이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돼가지고, 애초에 이 디바이스가 슈링크 되면서 안 그래도 I 라이트가 줄어들게 되는데, 이거에 만큼 I 리드도 더 들어야 됩니다.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.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게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TT M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못했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이 만약에 좀 더 만족됐다면 디램을 아예 대체해서 그동안 디램의 버틀렉 중 하나인 이 캐패시터를 어떻게 더 고집적으로 만드느냐, 더 높게, 더 좁게 만드느냐,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,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, 그래서 아예 캐시 메모리 정도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또 그 다음 M램은 뭘지 생각해 보자면 SOT M램이 있습니다. 스핀 오비탈 토크가 이 SOT고요. 이 경우는 뭐냐면 아까 같이 MTJ가 있고, 여기서 스핀 오비탈 토크를 발생시켜주는 이 현상이 스핀 홀 이펙트 그리고 라시바 이펙트로 이루어지는데,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다 규명되진 않았고요.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, 일단 두 개 그렸습니다. 라이트 하는 경로를 아예 이렇게 이 경로로 라이트를 해주고요. 그러니까 전류력이 흘려줌으로써 이 평면에, 이 플레인에서 스피놀 이펙트가 일어나서 MTJ의 프리레이어의 자성을 변화시켜주는 거고요. 리드는 여기서 이제 시그널들이 가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리드와 라이트 경로가 이제 분리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걸 3터미널 구조라고 하는데, 또 3터미널 되니까 또 셀 소자 단위가 커지고 집적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또 이 좋은 특징이 하나, 집적도를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, 여기서 2터미널 방식이 좀 더 보완되었습니다. 이 특허는 IBM에서 나왔었고, 그리고 그러자면
스피놀 이펙트가 아니라 플레이는 결국 존재하고, 그래서 MTG가 있고, 살짝 트랜지스터는 여기 원 바로 직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살짝 비껴나간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비트라인이 있겠고요. 있겠고, 그래서 집적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, 집적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, 이로 인해서 결국 집적도 향상시키고, 속도는 또 더 빨라집니다. STD 엠램보다 속도도 더 좋아지고, 그리고 비발성은 원래 비발성이죠. 되니까 이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결국 이제 드디어 이머징 메모리의 마치 워너비 중 하나인 뉴로모픽 디바이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뉴로모픽 디바이스는 우리 인간의 뉴런들을 보시자면 얻는 시그널들이 어떤 거죠? 보자면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 시그널들인데 컴퓨터들처럼 디지털 시그널, 저 0101 이런 시그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화면을 받는 거죠. 또 그 화면 시각적 자극이라든지. 근데 보시면 이 자극들이 결국 한번 보자마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펄스가 계속 가해지면 뉴런이 여기 있어요. 이거 뉴런, 이 사이드를 시냅스라고 하죠. 이 펄스들이 계속 자극이 가해주다가 누적적으로 가해주다가 한 번에 빵 터지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를 이 엠램에 자극을 써서 저항을 써서 해보자 라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집적도를 높인 이 디바이스들의 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. 시냅스와 뉴런 역할을 하는 거고, 여기서 SOT 엠램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투 디짓 컨버터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고요. 이제 아웃풋이 돼서 뭔가에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인풋이 있고 이런 구조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진행됐던 연구들을 보자면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줄 수는 없네요. 일단 여기까지 제가 혼자 연습한 거니까 혹시 조회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